사실 가기도 싫어요. 막 거기서 엄마도 눈치 봐야 되고 애들도 맞아요. 이렇게 다칠까봐 또 마찰이 생길까봐 막 이 생각 저 생각해서 아예 안 데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를 생각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좀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이 사실 많아요, 아이들이. 네, 거기 가면 그냥 아이가 사회성 절로 맞아요. 길러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안녕하세요. 혼자서 매일 고민만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보냅니다. 저희 아이는 경계성인데요. 아시겠지만 저는 공부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좋으니 제발 사회성만 좀 나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계성 아이들 사회성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지금 사회성 수업 하죠. 치료실에도 네. 사회성 수업이 따로 있잖아요. 우선 네. 그룹 수업에서 그룹으로. 도움이 되겠죠. 네네. 사회성 수업이 그룹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네. 현수도 했던 수업이죠. 네, 같이 그쵸. 했던 수업이고 그때 사회성 수업이었죠. 거기는 사회성 수업으로 뭐 미술, 뭐 감통, 요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오고 또 체육하는 곳에서는 규칙이라든지 차례 그쵸. 지키고 네네. 그런 거를 좀 기다릴 줄도 알고 네. 학교 생활에 필요한 그런 거를 또 특수 체육하면서 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수업이 우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정말 서로의 네네. 사회성을 위해서 많이 힘을 합친 경우인데 저희 서로 아빠 같은 경우는 네. 아이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데리고 다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 사회성이 대단하시다. 그 엄마들이 그 얘기하는 게 사회성이 그냥 좋아지지 않아. 예. 언어나 인지가 올라야 사회성이 좋아져. 또 대근육, 소근육 발달이 안 되면 또 사회성이 안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학습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냥 언어가 발달되고 네. 인지가 발달되면 아이가 사회성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우선 먹는 거부터 저는 신경을 많이 썼고 아이가 좀 잘 먹고 배가 불러야 아이가 잘 웃더라고요. 배고프면 너무 짜증이 심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잘 신경을 썼고 또 아이 치료실 갔다 오면 언어 수업 거의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거를 프린터물을 하나씩 이렇게 그 수업 그날 이거를 다 모으셨어요? 네네. 저는 이거를 그냥 모은 게 아니라 이게 찢어진 게 아까워서 이 코팅지 있죠. 필름지를 네네. 이렇게 붙여서 아이랑 매일매일 반복 선생님 하는 수업을 반복적으로 해줬어요. 이거는 그냥 그림이지만 네네. 또 그냥 글로 이 카드도 준비를 했는데 이런 카드도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생각보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네네. 비싸지 싶을 정도로 동사 카드, 뭐 명사 카드 이런 네. 뭐 의성 메테오 카드까지 다 이런 걸 했고요. 또 이런 그림을 저는 인터넷에 다 이거 제가 이렇게 테이프로 코팅지가 아까워서 이거는 뒤에는 또 말이 또 네네 있어요, 말이 그쵸?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 그림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계속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제가 이제 다 어릴 때 했던 거라 버려서 없기는 한데 서로 같은 경우 이렇게 한 가운데 이렇게 말이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뭐 맛있는 사탕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줘 이런 말밖에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사탕 줘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들어갈 말을 이렇게 찍찍이로 뗐다 붙였다는 그런 거 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네네. 팔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해서 아이가 흥미롭게 이렇게 뗐다 이렇게 붙였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훈련을 해줬고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또 촉각적으로 너무 예민한 아이예요. 이 청각도 예민하긴 하지만 촉각이 워낙 심해서 집에서 요리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요리를 제가 하는 거를 뭐 얘가 돈가스 너무 잘 만들거든요. 계란 깨고 이런 부침가루, 빵가루 이런 감각이 다 다르잖아요. 손에 닿는 감각,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리하는 거에 뭐 새우 껍질도 까고 오징어 껍질도 벗기라고 하고 이런 것도 아이가 다 참여하고 지금은 그냥 얼음칼도 정말 잘 썰어요. 그 정도로 요리를 잘했고요. 또 촉각적으로 또 하나 해줬던 거는 물감 같은 거 엄마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감 깔고 전지 사와가지고 발로 막 찍고 놀게끔 그렇게 대단하시다. 그것도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정말 가장 대단하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어떻게 네, 아이를 키워서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많이 물어보셔서 주변의 엄마들이 좀 많이 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각적인 거 그런 부분하고 또 물놀이도 또 좋다고 해서 물놀이 같은 것도 또 해주고요. 그러니까 그 트램플린 네, 그런 네, 네, 것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트램플린도 2개나 집에 너무 비좁고 청소하기 힘들지만 아이를 위해서 2개나 사서 신나게 아이가 뛰어놀 수 있게 그것도 해줬고요. 또 그런 소근육, 대근육, 그런 자극에 또 제가 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운동은 정말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공부처럼 운동도 매일같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비장의 형제인 그 누나랑 서로랑 같이 집 앞에 놀이터에 가서 저는 인라인, 자전거, 줄넘기 다 제가 다 가르쳤거든요. 대근육 쪽은 그쪽으로, 특수체육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했었고 소근육은 또 종이접기가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접기 그리고 가위오리기 그런 책도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그 한 권을 애가 무한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진짜 자동차를 그냥 혼자 뚝딱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 가족들 캠핑 다니고 또 새로운 곳 경험시켜 주려고 뭐 일부러 배도 진짜 좋아하지도 않지만 배를 타러 간다든지 뭐 비행기도 얘를 위해서 한번 타고 가보자 해서 비행기도 타고 뭐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해보지 않은 저희는 새로운 경험을 찾으려고 매주 조금 토요일마다 주말마다 어디를 가야 될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좀 사회성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그냥 엄마들 대부분 하는 학습적으로 그런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소근육, 감각적인 거 그런 거를 조금 키워주시기 위해서 좀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이들 안 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사회성이더라고요. 네네. 다른 것들은 뭐 언어라든지 미술, 뭐 인지 이런 거는 좀 기능적인 면이기 네네. 때문에 무한 반복하고 하면 되는데 사회성은 모든 게 다 접목이 그렇죠. 돼서 누군가랑 같이 이게 소통이 되면서 해줘야 되는 거라서 이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쵸. 그게 제일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친구랑 있을 때 이게 사회성이 좀 길러져야 되는데 그냥 멀뚱하니 보거나 피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놀이치료를 유명한 놀이치료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가서 했는데 참 그게 효과가 놀이치료도 굉장히 더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집에서 그러니까 치료실은 정말 주에 몇 번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게 집에서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랑 함께 많이 보내야 되고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점핑장을 매일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치료실에 같이 그 점핑장이 있어서 갔는데 저는 아이가 이게 충동성이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질 못하고 항상 거의 붙어 다니면서 일어나 누워 있으면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런 식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이가 엄마는 저기 가서 커피 마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그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엄마는 맨날 쫓아와서 일어나 누우면 안 돼라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가 여기선 누우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 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건 해도 되는 거 그런 걸 좀 가르쳐 주셔야 되고 또 제일 좋은 곳은 사실 또래 아이들이 놀이터 뭐 점핑장 뭐 그런 데 많잖아요.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엄마가 치료실만 너무 믿지 말고 또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모인 곳에 가려고 하게 되면 엄마들이 긴장을 하죠. 피해가 너무 갈까봐. 사실 가기도 싫어요. 막 거기서 엄마도 눈치 봐야 되고 애들도 이렇게 다칠까봐 또 마찰이 생길까봐 막 이 생각 저 생각해서 아이들이 안 데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를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모여 있는 놀이터가 최고예요. 최고예요. 한데 거기 가면 그냥 아이가 사회성 절로 길러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네 타려면 지가 줄 서야지. 아니면 애들이 막 줄 안 섰다고 일러바치고 막 하니까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규칙 알기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다 아이들이 익혀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가서 이제 좀 질서도 지키게 하고 뭐 아이들이랑 좀 이렇게 어울려서 놀게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시는 게 사회성 길르는 데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놀이터에 가게 되면 저희 아이가 순서를 못 지켜요. 못 지키고 타고 싶어 해서
바로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타고 있을 땐 기다려야 돼. 그리고 끝까지 아이가 비켜줄 때까지 네, 네. 기다리게끔 순서 지켜서 타게 하고 그리고 음. 타고 있으면 또 기다리는 친구가 있으면 동생 기다려, 누나 기다려, 이제 좀 그만 내리자. 몇 번만, 네, 한 네. 10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내리자. 그렇게 해서 네. 그건 이제 지금 돼요. 되고, 지금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저는 이제 버스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되게 아, 네, 도움이 많이 맞아요. 돼요. 네, 생각보다.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아이가 버스 카드 찍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거부터가 네, 거의 맞아요. 사회성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버스 카드 찍고 내리고 그리고 자기 버스 카드를 자기가 가지고 네. 있어야 된다는 네, 거. 맞아요. 그리고 순서대로 내리고 순서대로 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네네. 엄마가 힘들어서 네. 이제 데리고 다니기 힘들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자가운전 네. 하시면 이제 아이를 이제 차로 많이 이동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이제 멀리 대중교통. 가지 않는 네. 경우면 대중교통 이용하셔도 네, 좋을 저도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그 버스를 타는데 지하철은 그래도 눈높이에 이렇게 네. 있어서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목에다 이렇게 줄을 그렇죠. 매달아서 자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방향으로만 찍힌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서로 입장에서는. 근데 네네. 어딜 찍어도 상관이 네. 없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어디 들어가 있어도 이렇게 네. 찍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해보면 사실 아이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타는 거 정말 네. 지하철 타고 이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실에 사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엄마들이 차로 빨리 갔다 와서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네, 일도 네.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근데 주 1회라도 네, 그런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네, 네. 일상생활에서 좀, 네, 좀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이 사실 많아요. 아이들이 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시장 같은 데 갈 때도 맞아요. 저는 아이랑 시장 많이 다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과일을 사려면 어느 가게를 가야 되지? 라고 하면은 과일 가게. 생선 사려고 그러면 어디 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또 네. 질문도 하면서 네, 같이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해야 아이들이 더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일상생활에서 네네. 훈련하는 거 학습적인 거 아니어도 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메일 우리아이네이버닷컴으로 연락 바랍니다. 우리 아이 연구소.